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할 만큼 눈 건강이 참 중요한데 네. 저도 요즘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눈을 자꾸 깜빡이면서 음. 뻑뻑하고 침침하고 이러다가 큰 병 오는 거 아니야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교수님 이거 그냥 건강 염려증 정도겠죠? 아니요. 쓸 때 있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침침하거나 시력이 저하된다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안과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흔한 질환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쪽 눈 다 뜨고 지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 시력이 떨어진 거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한쪽 눈을 가리시고 멀리나 또 가까이 보셔가지고 지난달에 비해서 시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반대쪽 눈이랑 비교해가지고 시력 차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은요. 안과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거를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양쪽 눈 한번 떠보시고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까운 거를 보시고, 바로 또 멀리 보시고요. 멀리 본 다음에 가까이 보시는 걸 한번 반복적으로 하셨을 때, 만약에 초점이 잘 맞는다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초점 맞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네, 시간이 걸려요. 아니면 어질어질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노안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눈의 피로도 유발시키고 결국은 눈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 노안 네. 맞죠? 놀랐어요. 저도 갑자기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렌즈를 좀 오랫동안 꼈거든요. 네.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또 실명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많이들 지금 보시면서 어머 나에게 지금 뭐가 찾아온 게 아닐까 걱정들 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눈의 증상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보시면 갑자기 빨간색이 좋아지면 백내장. 아니 나이 들면 화려한 색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내장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아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빨간색이면 그러니까요. 뭐 백내장이 아마 놀라실 텐데요.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백내장? 맞습니다. 백내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짱짱해. 이제 국민과 친숙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제가 눈 모형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모형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애기 동자 보이시죠? 네. 이 네. 애기 동자 안쪽에는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투명해야지 망막에 상이 맺혀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혼탁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옇게. 실제로 백내장은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 백내장 환자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왼쪽은 정상, 아주 경치가 이쁜 경치를 네. 볼 수가 깨끗하게 있는데 보이네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안개가 흐리지 흐려요. 않습니까? 있어요. 흐린 날. 이거는 흔히 생길 수 있는 뿌옇게 보여요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백내장의 증상은 되게 다양해요. 그중에 색감의 저하가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건데요. 파장이 짧은 색 같은 경우에는 혼탁한 수정체에 거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망막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은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뿌옇게 보이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요. 수정체를 통과해가지고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보이는구나.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빨간색 선명하게 보이니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게 조금 와전이 되셔가지고 백내장이 생기면은 빨간색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부쩍 빨간색 옷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라는 생각이 있는데 꼭 한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중요하죠. 받아봐야 될 것 해봐야 같아요. 돼요. 네. 근데 이 백내장 치료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실명까지 좀 올 수 있는 질환인가요? 네, 충분히 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많은 환자분들께 이제 백내장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백내장 오래 놔두면 녹내장 된다며 또 아, 실명된다며 네. 어떻게 해요? 맞아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겁부터 안 먹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또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안구 네.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 이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게 주변이 지금 약간 뿌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백내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네. 이게 서서히 진행을 해가지고 더 조금 더 많이 좁아졌어. 뿌얘졌죠. 아. 그리고 한 10년에 걸치면은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서 환자분들이 나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라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또 다른 형태의 백내장인데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가운데만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가운데만. 여기 중요한 데가 지금 막혔어요. 투명한데 여기 가운데 껍데기만 약간 뿌옇게 보이시잖아요. 네.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심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요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애기 동자를 가려서 시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 요거는 진행을 빨리 하기 때문에 암만해도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요 형태입니다. 뭐죠? 한번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완전 다 뿌였네. 아까랑 좀 틀리시죠? 네, 다 아까는 약간 허옇게 보였는데 이거는 누렇게 보입니다. 노리끼리 하네요. 예, 이거는 통째로 생기는 타입의 백내장인데 얘는 상당히 진행을 해서 거의 썩기 일보 직전까지도 어떡해. 시력이 나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을 했는데도 나는 잘 보이니까 내 눈은 심각하구나. 건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눈이 좋은지 알기 때문에 안과에 가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이게 요즘에는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은 여기서 실명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참 그나마 다행인데 반면에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눈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시면 가운데 까만 점이 보이고 뒤틀려서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 황반변성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 네, 황반변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데요. 그럼 오늘 황반이 도대체 뭔지 또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왼편에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는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을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황반에 걸렸어, 큰일 났어 이렇게 하시는데 황반이라고 하는 건 해부학적인 위치이기 다 때문에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황반 변성이고요. 변성. 황반 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나쁜 혈관이 신생혈관이 자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보이시죠? 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 똑바로 소견입니다. 보이는데. 이 황반변성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사는 하셔야지 되고요. 이게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꼬불꼬불해졌어요. 꼬불꼬불해졌죠. 네. 이게 처음에는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 진행하게 되면은 황반 아이고. 자체가 중심 시력을 나타내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저렇게 뻥하니 안 보이게 되는 까마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혈관이 만약 터지게 되면은 네. 또 일시에 안 보이는 현상이 어머머머.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들 하시죠. 무섭네요. 근데 이 황반변성을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치료가 쉽지도 않고 이전에 좋았던 시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황반변성 치료는 뾰족한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을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은 뭐 1년 안에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요즘에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치료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반변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성이 있고 두 번째는 습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건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성의 관리는 치료 개념보다는 좀 관리, 황반변성이 나빠질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담배를 끊으셔야지 되고요. 눈 건강에 좋은 여러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생활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건성에서 습성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문제는 습성이거든요. 네. 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황반에 나쁜 혈관, 신생혈관이 자라는 건데 일단 신생혈관이 자라게 되면은 이거는 시력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신생혈관을 조절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신생혈관을 억제할 수 있는 항체 주사가 많이 개발이 아유, 됐기 다행이네요. 때문에 과거보다는 실명까지 이르는 확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단지 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주사가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꾸준히 여러 번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지쳐하세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황반변성 겪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좀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네. 예, 사실 그 영양제를 꼭 드시기보다는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록색 나는 채소 그리고 과일에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루테인이 망막에서 그 자외선이 망막의 시세포를 손상하는 거를 막아주고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견과류. 네. 견과류가 또 이 혈관의 혈류를 돕기 때문에 망막 안에 있는 미세한 작은 중요한 혈관들, 혈액 순환을 돕고 그다음에 이 망막 세포가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는 이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채소, 과일, 견과류를 드시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품으로 골고루 꾸준히 섭취해 보시고요. 눈 질환 3종 세트 중에서 또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눈에 충격이 생긴 후에 시력 저하가 오면은 녹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녹내장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그렇죠. 네. 이 충격이 생긴 후에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녹내장 발생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요. 이 녹내장이라는 게 많이들 뭐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무서워하시고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눈은 안에 물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물렁물렁한 정도를 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안압이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눈 안에 물이 생기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을 때는 안압이 올라가서 신경을 눌러서 죽여버리는 게 어머. 녹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죽은 신경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요, 눈에 염증이 생겨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은 눈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서 올라가겠네. 신경에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급성으로 안압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다치셨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과에 가셔야 되겠지만 한 6개월 뒤에도 정기적으로 가셔가지고 혹시 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녹내장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녹내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 그 녹내장 그러면은 뭐 안압이 올라가니까 아픈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종류의 녹내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야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범위거든요. 근데 왼쪽 정상은 저렇게 성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녹내장 환자의 시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주변이 네. 없죠. 가운데밖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주변이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좁아져.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빨리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보더라도
옆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이죠. 옆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고개를 돌리지. 그렇죠. 그래서 주변 시야가 좁아진 거를 느즈막하게 알 수가 있기 눈치를 때문에 채는구나.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녹내장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물론 안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 녹내장 치료는 수술보다는 약물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주고요. 만약에 녹내장이 빨리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워낙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실명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녹내장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증상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요. 눈이 피로하고 빨갛게 충혈되면 안구 건조증 혹은 염증성 질환? 저도 요즘 건조해가지고 눈을 막 비볐더니 눈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의외로 충혈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충혈 하나 가지고요. 책을 쓰면은 몇 권을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안과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충혈, 충혈. 두 번째 통증, 네. 세 번째 시력 저하. 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충혈이 됐어 그러는데 시력이 떨어지거나 충혈 아픈 느낌이 드시면은요, 네. 그거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충혈이 다 똑같은 충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혈 그러면은 이제 흰자가 빨개지는 건데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빨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흰자는 크게 세 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흰자를 결막이라고 얘기를 결막. 하고요. 일반적으로 결막이 빨갛게 되는 거는 결막염, 흔히들 얘기하는 눈병, 안구 건조증, 비교적 간단한 질환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색깔이 진합니다. 이거는 흰자 중에 맨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공막이라고 얘기를 공막? 하는데 공막염이 생기게 되면 눈이 빨갈 뿐만 아니라 이 시신경 손상까지 와가지고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선모체 충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각막, 까만동자라고 얘기하는 각막 주변에 충혈이 많이 생깁니다. 뭐 포도막염, 뭐 녹내장, 각막염,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게 내가 되면은 이건데? 이 왼쪽 편에 뭐가 빨갛게 보이시죠? 네. 이거는 만성적인 충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흰자가 검은 동자에 자라 들어가는 군날개 내지는 익상편이라는 병인데 네. 저거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가 않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요? 그래서 충혈이라고 다 똑같은 충혈이 아니라는 아우.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네. 사실 이렇게 피로하면은 충혈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충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이게 충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충혈이 될 수 있지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충혈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갖다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 47세 남자 환자분이 이제 평소에 충혈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는 뭐 안구 건조증일 때 충혈이 잘 되니까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된다라고 네. 써 있길래 뭐 본인 증상이나 맞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제 안약을 계속 넣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증상이 호전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충혈은 맞아요. 근데 양상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죠. 네. 결국 암이 나왔어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림프종이라는 암도 충혈이 주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극단적인 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충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의 실명 가까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 진료 시간에 여러 분 많이 오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충혈을요 너무 쉽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